자, 김쌤의 LDT 리더십 14강은 13강 서번트 리더십에 이어서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전통적 리더십에서 현대적 리더십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거래라는 게 생겨나면 거래하게 되면 이게 다 법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상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거래를 한다 하게 되면 인식적으로 뭐예요? 뒷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공식적인 앞거래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지금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프로모션을 한다, 세일을 한다, 이거 다 거래적 리더십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재판 거래를 한다든가 뭐 정관예우를 통해서 뒷거래를 한다라든가 뭐 봐주기로 해서 이런 사례를 받고 뇌물을 받는 그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돈의 흐름들이 생겨나는 게 다 어디서 나온 거? 거래적 리더십에서 나온 건데요. 거래적 리더십의 꽃은 성과 창출이에요.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그래서 특성이론, 전통적인 특성이론, 그다음 행동이론, 상황이론에서 이런 상황이 생겨났을 때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부하의 꿈과 목표, 개인적 역량을 가지고 일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승진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든가 보상을 보통 거래적 리더십의 핵심은 보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리크루팅 하는 거 거래적 리더십으로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지탄받잖아요. 여기 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거. 그리고 헤드쿼터에서 다 거래적 리더십을 보이죠. 그 정관예우들을 하다 보니까 거래적 리더십을 하면서 법조비리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사전에 스카우트하는 거 이거 다 거래적 리더십이거든요. 이게 거래적 리더십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법률가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거래적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는데 그래서 이 거래적 리더십에 보게 되면 거래하는 건 저기 영화에서 나오는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생각나죠. 그게 다 이제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둘 수 있는데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그 동기부여 방식은 두 가지거든요. 그 영감에 대한 이건 번역적 리더십에서는 영감을 자욱하는 지적 동기부여를 시키라 했어요. 지적 자기개발, 지적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간 게 그거죠. 국내에서도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말은 초기에 그 현대적 리더십에서 거래적 리더십이냐 변혁적 리더십이냐 요거를 비교 설명하는 사례가 많고 지난번에도 그거를 현대적 리더십 그 전통적 리더십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리더십에서 그 모형을 항상 얘기하는데 오늘 그 프리뷰를 할 때 질문이 들어온 게 다른 데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왜 빌더라고 하냐? 빌더라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더십은 그 개개인의 그 역량과 특성과 정신 상태들을 엮어놓은 걸 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더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LDT 리더십은 어떤 사람도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도 빌더잖아요. 자기 혼자서 사람은 스스로 밥을 먹고 행동을 하고 욕망을 갖고 이루고 싶고 꿈을 갖고 그런 빌더 중에 여기에서 이제 독립 변수죠. 그 독립 변수가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고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개발하는 사람들을 빌더고 그들이 시스템화되고 비전을 갖추고 성공의 수레바퀴 미션을 갖고 포지티브 마인드를 갖고 열정을 갖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체계화로 정리 로깅돼 있는 거 라이프 로깅을 하게 되면 셀프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좋아 나도 모르게 이런 게 나가서 아침 일어나면 운동하고 싶어 운동하니 기분 좋아 이런 게 하게 된 건 빌더인 거예요. 내 몸을 만들고 싶어 근육을 만들고 싶어 보디빌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싶어 그 빌딩이라 하잖아요. 다 거기서 유래돼서 빌더라고 하기 때문에 빌더가 셀프 리더십 그 셀프 리더십은 개개인의 이순신의 셀프 리더십, 세종대왕의 셀프 리더십, 뭐 정조의 셀프 리더십, 징기스칸의 셀프 리더십, 뭐 알렉산더 대왕의 셀프 리더십,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모든 뭐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의 정리된 비전과 미션과 포지티브 마인드 격앙되고 도전하고 결단 내리고 도전하는 것들이 생겨났을 때 열정이 비로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매개체가 완성체 시스템화돼 있을 때 그 시스템은 셀프 리더스는 자기개발 시스템 자가발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빌더는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게 밖에 가서 그냥 손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이거는 빌더인데 좋은 닐낚싯대를 던진다. 이거 셀프 리더인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포인트를 잘 잡고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서 이거 셀프 리더 그리고 구물을 친다. 이거 셀프 리더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이제 협업하면서 LDT 리더십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 그 기본 스킬 파워를 가지고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과정에 사례를 만들어내게 되면 LDT 리더십 이거는 결국 전천후 리더가 된다는 게 개인으로 보게 된다면 빌더에서 셀프 리더에서 전천후 리더로 성장 발전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 현재적 지난 시간에 이게 11강에서 했나요? 12강에서 이제 했었는데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의 역할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하자들이 하급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고 목표 달성에 따라서 어떤 보상 안 되면 페널티를 준다 안 되면 상을 준다 여행도 보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보너스 상여금 거래적 리더십이 어디서 많이 사용되는 건 스포츠 업계 프로 구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 몸값을 올리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걸 명확하게 해주고 리더는 거래적 리더는 이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게 대통령 선거에서 보게 되면 DJP 연합 같은 게 거래적 리더십이 꽃을 피워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적 리더십에서 원하는 욕구가 달라가지고 깨진 사례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서 그게 깨진 상황이 선거 전날 그게 깨졌잖아요. 그게 루머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리고 허용치 범위들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 협상의 기본 논리에 의해서 그게 입장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깨지는 거예요. 그 원하는 보상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마케팅 회사라든가 기업에서 승진하는 것도 다 거래적 리더십인데 그런데 이걸 조항으로 만들고 규약으로 만들고 또 그거를 조정하는 것들이 다 그 거래적 리더십들을 발휘하는 게 뭐겠습니까? 노사 협상 단체 협약, 임금 협약 이런 것들도 거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변혁적 리더십으로 지금의 이제 변혁적 리더십에 다 범주인데 자신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게 일.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일을 즐기고 사랑하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정당하게 말하라. 그 지적 동기부여를 시키고 해서 그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창조와 혁신.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환경 변화, 조직 내부의 환경, 외부의 환경 그러니까 이 변혁적 리더십의 수합 분석을 하고 내부 환경, 장단점,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하는 게 다 이것이 나올 때쯤 변혁적 리더십 학습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이는 틀, 서번트 리더십도 서번트 리더십 특성이나 특질들을 하기 위해서 설문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몇 점인가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학자들이 만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이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뭐 G비즈니스 대학에서 비즈니스 현장, 일이 현장, 사업 현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이런 리더십을 기본적으로 알아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 항상 뭐가 같이 가미되어 있다.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굳이 거래적 리더십이다 단정을 지어버리게 되면 거래적 리더십은 보게 되면 약간 그 네거티브한 느낌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그러면 그 거래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케이스들 그 리더들을 줄 수 있으면 하워드 슐츠를 줄 수 있는데 하워드 슐츠는 누군가 하면 저기 나와 있듯이 스타벅스 창업자가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는 빈민가 출신이에요. 빈민가 출신에서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해서 이태리 여행을 통해서 커피숍에 에스프레소를 먹는 걸 보고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와 그 느낌과 감을 잡고 적용했던 게 감성 리더십도 적용됐다는 게. 그러니까 감성 리더십에도 하워드 슐츠, 변혁적 리더십에도 하워드 슐츠 1호점이 시애틀에 있습니다.
마켓 옆에 있는데 뭐 별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관광객들이 여기를 꼭 가서 보겠다 해서 줄을 서 가지고 사가지고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여기서 그 거래적 리더십에 보게 되면 보상을 연계한다는 거죠. 이 보상은 커피의 원료를 받을 때도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 나오죠. 그 거래적 리더십 여러분 다이소 기억나요? 다이소에 발휘됐던 게 거래적 리더십인 거예요. 그리고 다이소는 천엔샵에 들어갈 때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 조건을 제조 원가를 500원에 맞춰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 보상을 연계할 때 직원의 복지, 인재 개발, 변혁적 리더십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개별적 배려하고 영감에 의한 동기부여 유발도 많이 시켰죠. 하워드 슐츠가. 그래서 예외 관리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거에 대해서 그 목표 관리라고 달성을 하는데 조사 관찰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거죠. 그 감성 리더십에서는 스타벅스 하게 되면 오감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감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간단하게 스타벅스가 처음 생기니까 들어가니까 뭐가 들립니까? 기계로 커피 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소리. 소리로 느끼게 하고 갑자기 와서 배달을 해주는 게 사가래. 주문을 본인이 직접 해. 오다를 내리고 다음에 그걸 선출해서 이제 먹잖아요. 맛, 미각도 나오고 또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면서 뭐 텀블러나 이런 거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것들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끼게 거래적 리더십 하나만 난다면 책임 회피, 포기, 의사결정을 안 해버리는 경우 그 업적을 인정하고 성과를 창출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이상화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영감의 하고 지식자극을 지켜서 학습하고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를 연구하는 학습자들, 자기개발자들 독서 모임에서 수도 없이 이거 많이 하고 또 개별적으로 배워서 일과 삶 속에서 개별적인 컨설팅, 개별적인 멘토링, 티칭, 코칭, 카운셀링 이게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자유방임으로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아주 독선적 리더십으로 갈 수 있는 게 또 그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래적 리더십의 토탈에서 항상 나오는 게 빌 게이츠 아니에요. 95년부터 그 포브스지에서 얘기하는 그 부를 가장 전 세계 100만 자자, 1000만 자, 억만 자 부를 가장 많이 95년부터 2009년까지 아마 2009년까지는 빌 게이츠가 부동의 1위였죠. 그때 2위가 워렌 버핏 했는데 빌 게이츠의 거래적 리더십 하게 되면 빌 게이츠는 변혁적 리더십에 많이 나오는데 왜 거래적 리더십이 나오지 않은데 빌 게이츠의 거래적 리더십 중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그만둬 있을 때 애플과의 그 맥킨토시 그 연구 계약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뭐 그 GUI인가 그거를 마케팅에 대가 존 스칼리하고 거래를 했죠. 그 거래를 하면서 그걸 가져가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계속 많이 이제 베껴가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이제 재판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또 가장 어려운 때 그 자금 픽사를 만들 때 자금을 빌 게이츠가 이제 대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조직에 대한 공헌도나 평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을 가지고 빌 게이츠에 대한 평가가 부의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부의 제국이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부의 제국을 갖추고 있는 게 그 75%의 시장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윈도우하고 또 하나 항상 세계를 뒤에서 조정하는 인물이 거래적 리더십에 나오는 거래적 리더십으로 이제 빛을 보고 이제 했던 거고 또 어둠의 군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게 변혁적 리더십에서 잘하고 있는데 기부나 재단 만들고 있죠. 원래 여기는 이제 금수저 출신이죠. 흑수저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하워드 슐츠 이제 흑수저죠. 스티브 잡스 이제 계부 밑에서 자르는 이제 흑수저였는데 여기는 금수저인데 아버지가 시애틀의 가장 기업이나 이런 그 법률 전문가의 가장 큰 전문 법률가예요. 또 어머니는 그 은행 그 시스템뱅크 그게 이제 퍼스트 인터스테이트인가 뭐 이름은 정확해요.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그 뱅크의 머리는 천재성으로 아주 똑똑해가지고 하버드를 중퇴했는데 그 일찍이 그런 실험이나 변혁적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고 그
빌더가 셀프 리더 그리고 전천후 리더로 가는 이거 대표적인 과정들을 잘 겪었죠. 그래서 이제 미래 예측을 하고 하는데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 중에 하나고 에이즈 퇴치 예방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서번트 리더십의 역량들도 전체를 위해서 많이 비추고 있고 요즘 또 제2의 코로나가 온다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다 이제 빌 게이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게 있었죠. 부하와 리더를 거래 관계라 보고 사람과 사람을 거래 관계로 보고 우뚝 선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윈윈 케이스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근데 하버드 슐츠는 윈윈 케이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 나중에 보면 정치권 뭐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M&A 다 이거 M&A 이런 것도 거래적 리더십에 이제 기반을 둔 거거든요. 다음에 조금 나이 드신 분이나 좀 정치나 그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 글로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걸프전의 영웅하면 잘 알 건데 슈워츠코프 장군이거든요.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인데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거래적 리더십에서 그 대표적인 아마 그 국방대학이나 이런 데서 아주 많이 이제 활용하는 뭐 메가더도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마 훈장을 아마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이에요. 여기가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베트남전에 참전할 때 아마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랬을 건데 그때 그 밀림에 파고들고 그 서번트 리더십도 발휘했고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그쪽에 있는 페트공들하고 거래적 리더십을 다 발휘하고 그 모델 가지고 뭐 람보를 만들었다 하는 설들도 있었거든요. 네, 걸프전에 가기 전에 그 미국의 그라나다 침공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책임자였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이 쿠바의 그 극렬 세력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을 때 그때 그거를 거래적 리더십으로 풀어서 전부 구출한 사례. 그리고 걸프전 하게 되면 사막의 폭풍 전쟁 그거 아마 기억나죠? 걸프전에 했을 때 사막에 가는데 미군의 그 전쟁에 그때 나왔던 게 75만인데 미군들만 55만 가까이 됐어요. 거기에서 그 병력을 가지고 100시간 이내에 그거를 종결해야 되거든요.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게 바로 이제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름을 뭐 굳이 모르고 이런 거래적 리더십은 어떤 데 발휘되는가? 거래적 리더십은 군사 여기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법률에 적용되고 있고 또 뭐에 많이 적용돼요?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게 이제 스포츠, 프로 스포츠 업계 에이전트사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그 본질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이제 가보면 이제 괜찮을 겁니다. 롬바르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데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9년간 NFL 그 미식 축구에서 6번을 우승시킨 감독이에요.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고 얘기했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옛날 해태 타이거스 삼성 구단주까지 했던 김웅용 감독 있잖아요. 이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갈망은 모든 것이다. 여기에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가미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빈스 롬바르디 감독 미국에는 이게 뭐 시청률이 이게 최고를 자랑하고 각 대학에는 다 이 미식축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거래적 리더십 대표적 사례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리더십의 유형에서 리더십의 유형이라는 건 우리가 그 학자들에게 리더십을 배우면 골치 아픈 게 그 선행 연구 기본을 바탕으로 자꾸 거기에 그 역할을 떠맡기는 게 아니고 특질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리더십들을 창안한 사람들이 크거든요. 뭐 이름을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거 깜짝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어린 나이에서 노년까지 누구나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LDT 리더십의 이제 기본 모형을 보게 되면 Learn to Teaching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의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가 했더니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본받을 만한 벤치마킹할 만 리더 나왔을 때 학습 과정은 어떻고 어린 시절은 어땠었고 성장 과정은 어땠었고 그리고 어떤 데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리더십에 나온 리더들의 특징들은 모두 다 독서광이다라는 게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게 어린 시절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게 그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뭘 하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되면 그게 표식을 한다는 게
책을 많이 읽고 그 책을 읽는다는 건 옛날부터 글을 읽는다는 건 학습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 때부터 그 소리 내어서 있어서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이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한시를 지었다 뭐를 나가는 건데 그 배움의 과정에서는 귀를 열어라. 귀동냥을 하고 귀동냥하고 입을 열었을 때 귀와 입이 열렸을 때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귀로 듣고 말로 하는 거 강사들 직업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마케터들도 귀를 열고 말을 하는 거 현장 생산에 있는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귀를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런 직업의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고 글을 쓰고 행동하는 거 두인 과정 다음에 그것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뭐라라 가르치라 코칭하라 멘토링하라 트레이너하라 컨설팅하라 그러면 전천후 리더가 된다. 이게 바로 LDT 리더십의 기본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전천후 리더십인데 그 LDT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빌더십이 셀프 리더십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